이건 진짜 제 중요한 팁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이거는 웬만하면 제 강의에도 오픈되지 않지만 이번 이 강의 들으신 분은 좀 운이 좋으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복잡하게 이장을 안 해도 거기는 그냥 어차피 묘지 부지가 10평에서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이 찍는 괜찮아요. 이거 지금 20분 됐는데. 예,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좀 공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무료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지금도 소액 투자자분들, 직장인분들, 큰 자금이 아닌 1,000만 원 미만이나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소액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지금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토지 경국매가 이 재테크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진짜 안전한 자산 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금이 20년 전에 없었을 때는 제가 이제 경매, 공매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굳이 경국매를 안 해도 좋은 땅이 급매가 저한테 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경매, 공매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와 그냥 건물의 장단점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땅꾼이라서 토지 경매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 경매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는 꼭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을 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도 소송이라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왜냐면 경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합의를 해서 이사 비용 좀 얹어주고 나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대항력도 있고 이런 전입 날짜 이런 거 꼼꼼하게 볼 게 많습니다. 괜히 남의 물건 건드렸다가 제가 예전에 임차인이 사라져가지고 그 물건 함부로 제가 건드렸다가 또 그것 때문에 소송 걸리고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토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땅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특수 물건도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토지 경매는 간단하다, 단순하다, 복잡한 게 없다. 그게 가장 토지 경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접하는 이런 건물들은 워낙 지금 학원들도 많고 경매 정보지에 또 자세하게 또 기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토지 경매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경매는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은 다 자기 동네 인근에도 있지만 토지는 일단 최소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이렇게 지방, 자기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진입이 좀 어렵게 보인다.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초보자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요. 토지 채권자가 법원에 첫 의뢰를 하여 진행하며 회수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민사법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현장 경매,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을 하죠. 그리고 잔금이 완납돼야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토지 공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그래서 경매랑 완전 틀리죠. 경매는 법원으로 가고 공매는 편안하게 인터넷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받을 시 잔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을 미리 이전 받은 후 잔금을 지불했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 면에서는 공매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락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출, 지금 같은 고금리의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경매라는 자체가 지금도 아무리 이런 시기라도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 점은 바로 담보, 이 땅 담보를 하기 때문에 경매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잘 대출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라고 해도 일반 매물은 50%밖에 안 나오는데 토지 경매는 80%에서 최대 10%까지도 나오는 게 바로 이 장점, 토지 경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매물이 감정가가 1억짜리 나왔다. 그러면 자기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은 무려 8천을 대출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은 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월 부담되는 금액이 예전보다 2배, 3배 올랐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 물론 이제 거치용으로 하시면 이자만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안전 부담 없이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받는 월급의 한 10% 이내로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통 자기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 내는 비용을 한 30만 원 내외, 최대 20%가 넘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60만 원 미만으로 해야 저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월급의 절반 이상 대출 끼고 하시면 상당히 부담되실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월급의 20% 미만으로 금리를 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 경매는 법원을 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토지 경매는 대부분 집에서 먼 1시간, 2시간 거리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평일에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평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무사, 현지 그 법원 근처에 법무사가 많죠. 그 법무사 사무장한테 의뢰를 하면은 이 대리 입찰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냥 맨입엔 안 해주겠죠. 최소 수수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차피 본인이 셀프 등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농지증이라든지 등기소, 어차피 자기 명의 이전 하려면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법무사 사무장님한테 수수료 어차피 줄 거 맡기고 하면은 그냥 한 번만 갔다가, 사실 안 가도, 물론 이제 그 물건지에 답사는 해야겠죠. 대신에 입찰 당일이라든지 이런 자잘구리한 거, 그런 거는 다 법무사한테 의뢰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이 소액 투자자분들은 특수물건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매물은 누구나 아는 도로 끼고 정상적인 모양 이쁘고 개발지 가깝고 이런 조건이 갖춰진 땅은, 사실 그런 물건이 경매로도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 그런 좋은 A급 물건이 나오면은 이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이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물론 이 땅에 개발 호재가 없으면 몰리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수도권의 뭐 평택이나 뭐 안성, 용인,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들, 그리고 당진이나 서산, 서해안 쪽에 있는 좋은 지역들은 정상적인 땅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권에 무조건 거의 좋은 땅은 낙찰된다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그런 좋은 땅은 낙찰되기 때문에 특수물건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수물건이 제가 소개해드릴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묘기지권, 두 번째로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맹지, 네 번째로 지분경매, 공유지분 매물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다 사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자.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런 하자 물건을 통해서 싸게, 예를 들면 1억짜리를 저는 하자 물건은 반의 반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1억짜리가 3천만 원 떨어지면 저는 그 3분의 1 가격에 그 땅을 사가지고 하자를 풀어가지고 다시 1억 팔거나 1억 가까이 팔아서 지금까지 수익 창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20년 전에도 가능했고요. 아직 언제나 앞으로 10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게 갑자기 뭐 어려워지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맛보기만 알려드리고, 제대로 하시려면 사실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분묘기지권. 뭐 말이 거창하지만 묘지가 있는 땅입니다. 누가 묘지 있는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매물은 묘지를 이제 지주가 치워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장해주는 조건이지만, 만약에 경매로 나올 물건은 본인 스스로 묘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묘지를 답사 갔을 때 제 팁을 알려드리면, 묘지가 관리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상당히 그거부터 따집니다. 관리가 돼 있으면은 그 묘지 이장하는데 그 묘지 주인과 상대 합의를 점을 찾으려면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무연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연고지는 4대 일간지에 기재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을 노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묘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최소 1기면 좋고 2-3개 정도, 3기 미만 있을 때, 아니면 이건 진짜 제 중요한 팁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원래 이거는 웬만하면 제 강의에도 오픈되지 않지만, 이번 이 강의 들으신 분은 좀 운이 좋으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좋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가 있어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 법, 노하우. 그 예를 들면은 큰 땅이었을 때 기준입니다. 100평짜리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300평 이상. 그러니까 이 땅의 그 묘지의 위치가 절묘하게 끝에 자락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알박기 하듯이 있으면은 그런 땅은 안 되고, 맨 끝자락에 모서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 땅은 굳이 이장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묘자리만 가리면 되기 때문에, 묘자리를 나무를 가리든 뭘로 가리든 묘만 안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복잡하게 이장을 안 해도, 거기는 그냥 어차피 묘지 부지가 10평,
10평에서 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300평에 10%만 그냥 그건 그냥 못 쓰는 땅이라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이장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 이걸 써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괜히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상당히 제 중요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사실 땅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남의 건물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까지 합쳐서 나오면은 물론 제일 좋겠죠. 근데 실제로 법정 지상권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감정평가사가 애매하게 감정서에 쓰는데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다. 그렇게만 써놓는다는 건데 초보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성립이 되나 보네 하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고수들은 이거를 면밀히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건물의 설립 시기 너무 오래 노후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은 오히려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폐가를 좋아하는데 폐가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나중에 지상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성립 여지가 있다고 무섭게 나오지만 실제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이나 비닐하우스는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철근 콘크리트로 박혀진 건물 아니면 지상권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지상권 성립한더라도 2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지주한테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무단으로 쓰기 때문에 원래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편으로 일단은 처음에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2년치를 지상권 처리할 때 그냥 그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서류를 다 꼬박꼬박 다 해놔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막판에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돈 받을 거 안 들어온 거를 다 확인해서 그런 거를 다 준비해야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남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거나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매물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 중에 가끔 수목 지상권도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수목 지상권이라는 거는 나무들, 자기 땅에 나무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잘 파악해서 나무 주인을 찾아가서 이 나무를 싸게 주거나 아니면 가져가거나 그 합의가 돼야 됩니다. 괜히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베거나 이거를 없앴을 때 나중에 그거를 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맹지. 맹지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맹지가. 도로를 제가 찍은 영상 중에 170만 조회 나오는 맹지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그 영상에 제가 500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히트를 쳤었는데요. 그 중에 A급 맹지가 있고 B급, C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맹지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A급 맹지 위주로 건드려야 됩니다. A급 맹지라는 거는 맹지 탈출이 가능한 맹지입니다. 그래서 맹지 그 주위에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많으면 예를 들면은 한 명만 섭외를 해야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B, C 다양한 사람들의 섭외가 된다고 하면은 탈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가 껴있는 맹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도로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포장이 안 돼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게 보이지 않는 지적도에서만 보이는 국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나라 땅이기 때문에 국어를 활용해서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지만 관심 가지고 그리고 맹지는 또 지금 토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도로 껴있는 땅보다는 맹지는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1억짜리가 3천만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값싼 3분의 1 가격의 맹지를 사가지고 그냥 투자용이 아닌 연금을 받을 목적이면은 이런 맹지도 노리시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역발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경매가 있습니다. 지분 경매가 이거는 사실 저 노하우가 많습니다. 지분 경매에 딱 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획부동산 속아서 하시는 분들 지분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의외로 지분이 경매물건 쏟아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경매물건으로 나온 지분 대부분이 이제 기획이랑 틀린 건 기획부동산은 그냥 아무도 서로 모르는 제3자들과 엮여 있는 경매 공유자가 많은데 경매에서 나온 지분은 대부분 가족명입니다. 가족. 그래서 탈출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분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먼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컨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기들이 사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분이 자기가 1000만 원 주고 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사자마자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뭐 한 100만 원, 이제 물론 50%까지 나오는데 기본공제 빼고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을 벌었지만 세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내는 기억이 납니다. 대신에 저는 일주일 만에 400만 원을 번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례가 저는 수십 건이 되고, 제가 이런 땅을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초보자분들, 돈이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지분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과 협의해서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대파들지, 이런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게 바로 지분경매고,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 지분경매가 상당히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찍네요. 괜찮아요. 이거 지금 20분 됐는데. 예, 근데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좀 공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무료 사이트를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주인경매나 마이 옥션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가입만 하면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하다가 불편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유료로 전환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돈 쓰지 마시고 그렇게 무료 사이트를,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토지 공매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정부 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개인 간 채무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나라의 빚을 졌을 때, 그러니까 세금을 미납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가 인터넷 치시면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공매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 재산이 있고 국유 재산이 있고 수탁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자막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유입 자산도 있어요. 유입 자산.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잔금을 할부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이 얘기는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경매는 당연히 100% 이제 일시불로 잔금 내야 되지만, 이 공매는 할부가 가능하다. 무슨 무이자 할부도 아니고 땅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매가 좀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낼 수 있으니까요. 그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인터넷으로 입찰이 된다. 굳이 법원까지 안 가고 편안하게,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이제 돈 내고 쓰는 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시고 하셔야지, 괜히 시간, 타이밍에 그거 못해서 입찰 못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면, 현장 답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또 실패 사례 하나가, 물건집 안 가보고 제가 한번 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냐, 사진상에는 이제 하자가 없어 보였는데 가보니까 제가 놀랬던 게, 이 감정평가한 시점이랑 실제로 매물 나온 시점이랑 몇 개월 차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이나 길면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그 땅 주변에 갑자기 이상한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는, 갑자기 축사가 새로 생긴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진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가보니까 새로 뭐 또 갑자기 폐기물 같은 게 또 이렇게 주변에 설치가 돼서 엄청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감정서만 보지 마시고 현장 답사가 필수라는 거, 저 같은 실수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써먹고 있는 금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